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강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은 20년 1회 2회 통합 전력공학 문제풀이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1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감사하고 그죠? 고마운 마음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번 전력공학은요, 저희 학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은 힘들지만 늘 얘기하죠. 시험장 가면 제 마음을 알 거다. 뭐 이런 제 이야기한 것을 잘 귀담아 듣고 따라와 주신 분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그죠? 이번 전력은 엄청나게 쉬웠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잘 보신 분들은 만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점 맞으신 분들은 4년제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점 맞은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15점 이상만 맞아도 양호한 상태, 최고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문제, 지금 저희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요. B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A형으로 보신 분이거나 A형 시험지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용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21번 교재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문제고요. 일단 송배전설로 선택 지락계정기. 이번에 문제를 내신 출제원들의 어떤 그 성격을 보면 마치 제가 예전에 그죠? 물론 결과는 실패했지만 발송배정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분들이 합격해서 그죠? 출제 이유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면서 연구했던 그 문제가 이번 회차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우리가 전력공학 공부도 그죠? 이렇게 밑바닥만 하지 말고 이렇게 넓게 그죠? 여러 방면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와서 일단 선택 지락 계정기.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는 그죠? 이 그라운드로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그죠? 지락 말고 접지. 이런 일본식 표현을 많이 또 쓰는 출제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딱 선택 지락. 이른바 일본풍을 완전히 잠재우고 그죠? 우리가 여러 명들이 쓰는 여러 분들이 쓰는 선택지락 계정기를 했습니다. 일단 용도는 아시죠?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몇 회선 이상 적어도 2회선 이상이죠. 그럼 2회선이라는 건 당연히 단일 이것 뺀 나머지 당연히 뭐죠? 1번. 그래서 우리가 답은 당연히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 딱 보시면 무슨 고장? 접지 고장. 여기는 진학 계정인데 접지. 그러니까 출제원이 그죠? 문제는 고쳤는데 보기는 고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실수가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지락 나오면서 접지니까 접지 고장,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죠. 이건 아마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본 수업 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문제풀이는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와서 자, SGR의 어떤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 SGR은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비접지 계통에 씁니다. 비접지 계통이라는 건 바로 변압기가 1차, 2차가 있는데 적어도 2차가 뭐죠?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 지락보 하려고 이렇게 선택 지락 계정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가 A상, B상, C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일종의 모선이에요. 이렇게 모선. 좀 더 내려와야겠네요. 이렇게. 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A상, B상, C상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비접지 계통의 몇 회선? 2회선. 자, 그러면 여기에 모선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당연히 띄울까요? 여기 이렇게 차단기를 갖다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기 1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1회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또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서킷 브레이커 12가 있습니다. 회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1회선, 여기가 2회선. 그래서 이런 비접지 계통의 지락보학에서 뭐죠? 바로 여기다가
단상 PT 몇 개요? 3대를 이용해서 접지합니다. 그리고 이건 1차. 간단하게 하면 뭐죠? 이렇게 2차.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GPT 기억나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쪽 고장이랄까요? 여기 고장. 자, 여기가 원래, 이거 아시죠? 전선과, 좀 칠판이 작네요. 자, 전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 존재해? 이렇게, 정전 용량 이렇게, C가 존재하고 있죠, 이거.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해선이 바로 무슨 사고 이렇게 지락사고 났습니다. 당연히 지락사고 나온 거죠. 지락전이 흐르겠죠. 일단은 이 지락전리가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서 개통으로 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 1번은 뭐죠? 건전상. 여기는 뭐죠? 지락상. 고장났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일부 지락전리가 C를 통해서 들어가요. 자, 조금 정확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는 전류인데, 자, 여기 A상이죠. 이거 뭐, 그림에는 좀 바뀌었지만, 여기가 A상, 여기 A, B, C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 그러면 지락사고 나면, 너는 고장상, 여기는 건전상이죠. 건전상은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전류가 뭐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먼저 이거 잠깐 보류하고요. 자, 이쪽에도 고장으로 들어가죠? 몇 개 들어가냐면 3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는 뭐죠? 이렇게 전류가 3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3개니까 여기도 3개. 그럼 당연히 나올 때 몇 개 나와야 돼요? 6개 나와야 돼요. 나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쭉 내려와서 3개 일로 보내고 3개 일로 보내야지 수수가 맞죠. 그래서 일단 좀 더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먼저 요거 갈까요? 요거 따라가서 쭉 가서 지금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여기를 A상. A상이 뭐죠?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B상이죠. B. 여기 A, B, C 이렇게 할게요. 그럼 B상은 쭉 가서 변압기를 통과해서 먼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너도 A상은 바로 이렇게 고장으로 들어오고, 자, 이쪽 GPT는 이렇게 가서 먼저 변압기를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뭐죠? 하여튼 통과해서 몇 개? 하나, 둘, 3개. 그리고 여기 올라가죠. 자, 이 색깔을 달리할까요? 자, 이렇게. 자, 일단 노란 거 요거 타고 가서 오는 거 하나, 타고 가서 오는 거 2개, 따라오시고 있죠? 너는 그대로 하나. 그러면 3개고요. 여기 빨간 거. 너는 고장사이니 그대로 하나 들어오고요. 너는 올라가서 누구를 거치죠? 변압기를 거쳐서 옵니다. 둘. 너도 가서 변압기를 거쳐서 뚝.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갑니다. 자, 조금 더 리얼하게 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비접지 같은 2회선 이상의 지락번호 뭐 설치하죠? 여기 ZCT, 그 다음에 뭐죠? SGR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ZCT, SGR. 그래서 여기 1번에서는 전류가 뭐죠? 올라가지만 고장상은 전류가 뭐죠? 내려옵니다. 그것도 몇 개? 6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동작을 해서 뭐죠? 차단기를 끊죠. 이런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자, 좀 그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가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한번 확인됐고요. 자, 두 번째. 자, 22번. 이 문제 우리가 교재에 있었던 문제고요. 문제 풀 때 정석이 아니고 우리가 편법이 아니고 정석으로 풀어야 되니까 조금 생각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일단은 문제 보시면 삼상 3선식에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I3라고 할까요? 그리고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가 I1. 근데 이것의 몇 배인가?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식 보시면 I3는 I1의 몇 배인가? 그러면 이 네모 값은 당연히 뭐죠? I1분의 I3, 요거 물어봤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전력이 같고요. 전압도 같다고 나왔죠. 그럼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삼상 3선식의 전력과 단상 2선식의 전력을 서로 이꼴로 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삼상 3선식은 루트 VI 코사인 세타인데 문제에서 전압 전력은 같지만 전압 같지만 전류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첨자 I3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단상 2선식이니까 VI 코사인 세타의 I1이라고 할까요? 이거. 그러면 역률은 다 같으니까 1로 봅니다. 1. 그리고 전압도 같으니까 약분.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분의 3니까 넘어가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죠. 그리고 n쪽에 루트 3 넘어오면 루트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답은 루트 3분의 1인데 기억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 23번. 자,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몰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으로 따진다면 답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달로기는 어떤 전류만 개폐되죠? 무부하 전류, 이른바 부하전류, 고장전류는 개폐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장치가 없죠? 소장치가 분명히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틀린 거니까 소장치가 있다. 벌써 답 나왔죠? 땡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냥 답만 1번 하고 넘어가는데 좀 꼼꼼하신 분들은 그죠? 일단 무부하 및 여자전류 개폐에 사용된다. 오케이, 이해되죠? 사용 해로수에 의해 분리하면 무슨 형? 단투형과 쌍투형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투형은 말 그대로 그죠? 한 회로를 열고 닫는 이런 장소에 쓰는 거고, 쌍투형은요 바로 회로가 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가면 그렇죠? 일로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오는 거고, 일로 하면 이렇게 오는 거. 보통 우리가 좀 큰 데 가면 이 DTS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DTS. 그래서 달로기인데 트랜스미션 스위치. 그래서 무슨 형? 쌍투형 달로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답은 소장치가 없다. 1번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직까지 뭐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당연히 교재 문제 있었고, 우리 교재는 또 더군다나 그죠? 계산 문제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기사시험은 딱 요 수준,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사고죠? 일선 지락사고 났다. 자, 일단 일선 지락사고 났는데, 우리가 이런, 원래 이제 완벽하게 그림 그리시면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중성점 접지되어 있고, 자, A상, B상, C상이다. 그죠? A상이 지락 사고 났을 때, 물론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유도하면 다 나와요. 근데 늘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유도 한 번 했다가 여러 명 쓰러졌다고 그죠? 그래서 보통 기사 수업에는 이런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지락전류는 이게 뭐죠? 영상전류 몇 배? 3배다. 일단 영상전류인데 무슨 사고죠? 지락사고 나면 땅하고 관련된 거. 일단 땅하고 관련된 거죠. 영상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상, 역상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죠? A상을 기준한 상전압. 이게 바로 I 제로 값이고, 근데 지락전류는 앞에 뭐죠? 3배니까 3 들어간 거. 제가 설명 없어도 다들 그죠? 일단 0, 1, 2가 있고 3 들어간 거 찍으면 된다. 그래서 당연히 3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이것도 뭐 교재에 있었던 건데요. 교재에 없어도 우리가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핵심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차단기 뭐죠? 차단 용량 나왔죠. 뭐 줄여서 차단 용량, 풀네임은 전격 차단 용량인데, 자, 이거죠. 차단 용량 하시면 이른바 세 글자 상정정 기억나시죠? 루트 3 곱하기 무슨 전압? 전격 전압이고요. 마지막은 전격 차단 전류. 자, 이런 공식인데 문제에서 그죠? 마지막에 요거 물어봤죠.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단위예요. 여기가 킬로볼트 들어가면 너는 뭐죠? 카. 그러면 KK가 만나서 M. 그럼 단위는 기본적으로 M, V,
A다. 그래서 단위가 MV에 나왔으니까 단위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00 루트 3 곱하기 문제에서 전격전압 7.2 곱하기 여기 X라고 할까요? 요걸 구하는 문제죠. 그럼 당연히 넘기면 그냥 8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넘기면 루트 3 곱하기 7.2 100 하시면 우리가 약 8카가 나올 겁니다. 아마 7.9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건 실기용인데 필기에서는 전격전압과 공칭전압을 구분하고 있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이거는 실기예요. 7.2라는 전압은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6.6kV 전압은 들어보신 적 있죠? 이 6.6kV는 우리가 필기에서는 원래 구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실기 가면 공칭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성간전압.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전격전압. 전격전압은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전압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더 곱합니다. 그 여유는 1.1분의 1.2인데 필기에서는 어려워요. 그냥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되고요. 자, 26번. 자, 이 문제 당연히 교재에 있던 거고요. 이런 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자, 일단은 문제 보시면 키워드가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몇 회선 2의 선에서 A, B, C, D는 1의 선의 몇 배인가. 그래서 1의 선의 몇 배인가 그런 거죠. 곱하기 네모. 이거죠. N쪽의 2의 선 4단자 전수는 1의 선의 몇 배인가. 그러면 이거 네모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자, 좁으니까 좀 땡겨서 자, N쪽이 밑에 선 2에서 오른쪽은 1의 선. 그러면 1의 선은 4단자 보죠. 그냥 A, B, C, D였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2의 선에서는 그러니까 는 이렇게 는. 자, 그럼 우리가 2의 선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A하고 D는 그대로 오는 거고요. B는 임피던스니까 병렬이니까 작아지죠. 2분의 1 B. 너는 반대 2C.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네모값 물어본 거다.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 2분의 1, 2, 1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다들 맞췄으리라고 믿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이렇게 21번부터 그죠? 6번까지 슬기롭게 가면 기분이 좋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우리 교재 1장에 있던 문제. 그래서 공부할 때 표가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만이라도 기억하려고 했죠. 원래는 표가는 어디에서? 교류에서 누가? 전류가 도체 표면 쪽으로 갈수록 뭐죠? 전류 밀도가 커지는 현상. 이게 바로 표가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시죠? 표가는 그죠? 단면적과 비례하고 도전율과 비례하고 투자율과 비례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랑 전부 다 뭐죠? 비례한다. 요거라도 기억했죠. 그래서 보시면 단면적이니까 전선이 굵을수록 F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지는 1번이 답이 되는 거 땡큐죠. 그래서 27번 가볍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등용되는 문제고 이런 건 우리가 세 글자로 끝나죠. 수용리는 뭐죠? 술, 채, 서. 그래서 술, 채, 서. 술, 채, 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출제원이 내는 지문이라서 이렇게 수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이런 거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 정도 물어보는 문제는 땡큐 하면서 3번 잡아주면 됩니다. 아마 요 정도 푸시면 마음이 덜컹거리면서 그죠? 웬 일을 저질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자, 29번 우리가 6장에서 배웠고 교재에도 다 있던 문제입니다. 다만 교재에서는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왔죠. 근데 이런 거는 공식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자, 기억나세요? 경제적인 송전 전압 결정하는 식은 바로 스틸식. 반면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식은 켈빈 법칙. 구분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틸식 나오면 바로 경제적인 송전 전압 구하는 공식인데 바로 뭐죠? 5.5 그 다음에 커다란 루트 안에 0.6
L 플러스 100분의 P였습니다. 자, 여기가 1단계고 2단계는 단위죠. 단위는 당연히 킬로볼트, 킬로메타, 킬로와트.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3만 킬로와트, 51km, 몇 킬로볼트. 그냥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이건 계산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5, 0.6 곱하기 몇 킬로? 51. 그 다음에 100분의 3만. 그래서 계산기 빵 때리면 아마 1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이 문제가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기초반에서 했던 수업을 들어야지 이해되는 건데, 적어도 뭐랄까 수업을 안 듣고 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효율 나오면 반드시 분자에 뭐죠? 860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일단 860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860이 분자에 있는 건 다잖아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아래 뭐죠?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1번과 2번은 10의 3승, 10의 3승, 3번과 4번은 분모에 있죠. 딱 봤더니 발생 증기량의 단위가 뭐죠? 톤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뭐죠? 킬로그램이 돼야지 단위 환산이 없습니다. 그럼 톤이라는 건 W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10의 3승은 뭐죠?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 다음에 가로 보세요. 가로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죠. 그럼 가로가 뭐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보시면 터빈에 엔탈피가 들어가는데 초합은 입구, 배기는 출구거든요. 당연히 뭐죠? 이 입구가 엔탈피가 더 큽니다. 즉 I0가 1보다 더 크다 이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로는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몇 번? 3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발휘하는 센스고요. 나는 정석을 하고 싶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나 이름 뭐죠? 보일러고요. 과열기고 이게 바로 뭐죠? 터빈입니다. 자, 터빈 입구에 들어가는 엔탈피를 여기서 뭐죠? I0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출구 여기를 갖다가 엔탈피 I1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의 효율? 터빈의 효율이니까 바로 여기 터빈의 소문자랄까요? 대문자 T. 요거 지금 효율이니까 이렇게죠. 터빈의 효율 NT 요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입력은 누구예요? 입력은 I0 마이너스 I1. 출력은 당연히 뭐죠? 여기 그 터빈의 출력 PT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터빈의 출력이 그냥 여기서는 P죠? 그래서 똑같이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입력은 너, 출력은 이거. 근데 효율은 반드시 위아래 뭐죠?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증기량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증기량을 갖다가 여기 할까요? W라고 했죠. 자, 일단 우리가 요거 기억하세요. 1kWh는 얼마? 860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넘기면 1분의 180즉 860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와트 아워다. 그래서 일단은 터빈의 효율은 출력은 일단 무조건 뭐죠? 860 잡아요. 거기다가 문제에서 뭐죠? P. 그럼 단위 볼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와트 아워의 킬로와트니까 땡땡 없어지니까 여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 아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도 뭐죠? 이게 나와야 되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확실한 거 뭐가 있어요? 엔탈피가 있죠. 엔탈피 우리가 큰 거 빼기 작은 거 단위 볼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럼 당연히 위아래 단위가 안 맞죠? 보세요. 그러면 이걸 킬로그램이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여기 뭐죠? 아워가 있어야지 땡땡 돼야지 단위를 맞춥니다. 근데 문제에서 증기량이 킬로그램 아니고
톤이니까 톤을 뭐죠? 킬로그램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가 10의 3승을 추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석인데 우리 학원은 그죠? 이런 계산 문제를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자에 860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만 기억해도 풀 수 있었던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이건 우리가 교재에도 있었던 얘기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죠. 자, 일단 송전 계통의 뭐죠? 절연협조. 절연협조 기억나시죠? 계통 내 각 기구, 기계, 애자 등의 상호 간에 뭐죠? 적당한 절연 강도를 두어서 계통의 그죠? 계통의 설계를 경제적, 합리적으로 두는 거. 이게 바로 절연협조인데 절연협조일 때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거 누구죠? 피레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변압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마다 바뀐다. 마지막은 애자. 그래서 가장 낮은 거, 기준되는 건 피레기 1번 되는 거. 누구나 다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죠. 31번이었습니다. 자, 32번. 이 문제가 우리 전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거 맞히신 분들은 그죠? 제 수업을 들어서 맞춘 것보다는 아마 학부에서 그죠? 송전공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강의해 주신 교수님 수업을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일단은 우리 기사에서는 이렇게 무겁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아까 언급했던 예전에 발송 공부한다고 힘 깨놨을 때 막 이거 저거 문제 풀 때 만났던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참 새로운데요. 예전에 저는 공부는 실패했지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해갖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낼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요. 이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서 이게 중요하죠. 조상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상설비 없이 그죠?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은 조상설비를 사용 안 했다. 이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합니다. 이건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거 원의 중심 아시죠? 원의 중심은 X축은 누구죠? 이게 X축. 이게 Y축이죠? X축은 당연히 A고 Y축은 B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 이렇게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C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 우리가 전력 원선도 그릴 때 가로축은 무슨 축? 유효전력축. 그 다음에 너는 무슨 축이죠? 무효전력.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는데 회로에서는 유효전력을 P로 배웠습니다. 근데 왜 첨자 R이 붙입니까? 이래서 그죠? 회로하고 전력이 다릅니다. 회로에서는 무효전력을 PR 하는데 우리는 유효전력을 이렇게 PR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분학에서 보통 전력에서는 무효전력을 뭐죠? Q를 많이 씁니다. 물론 첨자 R은 뭐죠? 리시브, 받다. 바로 수전단 전력, 수전단 무효전력을 얘기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자, 일단은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죠? 수전단 전력 원선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X축은 얼마죠? 0이에요. Y축은 마이너스 400. 그럼 여기죠. 여기가 바로 뭐죠? 네, 원의 중심. 반지름은 얼마죠? 25만원 500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500. 그럼 이걸 그림 그릴 때 대충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약간 삐뚤었지만 중심이고 전부 다 얼마죠? 여기가 반지름이 500 이런 거죠.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요? 조상설비를 사용 안 했대요. 조상설비를 써갖고 무효전력을 완전히 없애면 일로 옮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력을 얻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상설비 없이 했으니까 여기가 그림이 찌그러서 그지 반지름 500이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죠? 이 5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400, 여기 300. 그럼 여기 얼마예요? 300.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는 조상설비 없이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부하 전력 얼마다? 300. 그래서 답은 3번. 아마 우리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답은 500! 근데 보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한번 생각하시면 300을 찍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만점 맞으신 분들은 찍어서 맞은 거고, 제대로 또 이해해서 맞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마 이해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봤고요. 자, 33번. 자, 우리가 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여러 번 강조해 있는 거죠. 일단은 내해 방지, 이상전압 방지 대책 중에 넘버원 누구죠? 가공지선 나왔습니다. 가공지선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 있죠. 직경내 차폐, 그 다음에 뭐죠? 유도내 차폐,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의 경감. 다 들어있죠? 직경내, 유도내, 통신선 유도장애. 그러면 안 들어본 건 철탑의 접지장. 이건 뭐죠? 매설지선이 하는 거죠. 당연히 4번. 자, 이어지는 거 34번. 자, 우리가 8장, 우리가 보통 시험에 차트가 많이 나와도 그죠? 2개에서 3개인데, 이번엔 거의가 다 2문제 이하로 전반적으로 났죠. 자, 우리가 8장에 계정기를 갖다가 분류하는데, 그죠?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 있었죠? 우리가 정정값, 그러니까 세팅값, 정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바로 즉시 동작하는 계정이 누구죠? 순시. 그래서 이 문제는 즉시 나왔다, 바로 순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확인하는 거죠. 그 많은 문제 중에 그죠?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땡큐죠? 1번. 35번.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좋은 출제원 같으면 댐 부속 설비가 아닌 거 하면은 이게 수력이니까 수력 아닌 화력, 원자력 용어를 딱 집어넣고 하는데 이번엔 좀 헷갈리게 그죠? 이것도 교재 기초반에는 있는데 나머지에는 빠졌는데요. 굳이 우리는 아시죠? 발전 파트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뭐 틀려도 관계없죠. 자, 일단은 댐의 부속 설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앞에 댐이 있습니다. 그럼 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치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렇게 수조. 여기까지가 당연히 뭐죠? 댐 부속 설비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흡출관은 뭐죠?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자, 이런 의미에서 그죠? 수차에다가 관을 늘려갖고 낙차를 크게 해서 뭐죠? 조금 더 출력을 더 내겠다. 그래서 흡출관은 댐 부속 설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댐 부속 설비는 이렇게 치수구, 수로, 수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답은 4번. 자, 36번. 자, 이 문제는 교재에는 있었는데 이번 출제원이 숫자는 바꿨죠. 일단은 4단지 정수 A, B, C 이게 있고요. 중요한 건 나왔죠. 송전단의 전압 66 나오고, 마지막에 조건이 그죠. 수전단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개방. 우리는 무브아시 이꼬르 개방. 개방 이꼬르 무브아시 아시죠? 이렇게 수전단, 성간전압.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ES 이꼬르 뭐죠? 4단지 정수 이용해서 A, ER 플러스 B, IR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시죠? 대문자 E는 무슨 전압? 상전압. 근데 우리 시험은 뭐죠? 성간전압. 그러면 상전압을 성간전압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루트 3. 2에다가 루트 3 곱하면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고 기호가 바뀝니다. VS. 여기다가도 루트 3 곱하면 어차피 한 세트니까 여기만 곱하면 되죠? A, VR.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3 곱하면 B 곱하기 루트 3 I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조건이 뭐죠? 개방. 개방은 뭐죠? 무브아시. 무브아시는 IR이 0이에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너만 남는다 해서 성간전을 물어봤으니까 뭐죠? A분의 VS. 요거. 여기까지는 다 오시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실수만 나왔는데 이번 출제는 뭐죠? 복소수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푸는 거예요?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커다란 루트 안에 0.9918의 뭐죠? 제곱, 그 다음에 0.0042의 제곱에 66 하시면 우리의 답은
얼마 킬로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기 때리면 4번에 66.55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 내신 출제원 엄청 뭐랄까 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건 실무에 가깝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이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거 여러 번 했죠? 이런 거 아마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의외로 그죠? 계산 문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조건 역률 0.6, 그 다음에 유효전력 60kW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콘덴서 용량 물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먼저 선로 순실 최소. 자, 기억나세요? 콘덴서 용량 공식 P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자, 이 공식은 문제에서 뭐죠? 개선 전, 개선 후 역률 나오고 킬로와트. 근데 킬로와트는 있는데 개선 전, 개선 후는 없죠? 1번 탈락. 그럼 2번은 P상에다가 뭐죠? 코사인 세타 1 곱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 이것은 문제에서 뭐죠? 변압기 용량 P상 전력이 나올 때. 근데 마지막은 문제에서 뭐죠? 선로 손실 최소 또는 뭐죠? 역률 100% 이런 조건이 나왔죠. 이거 있을 때. 이럴 때는 콘덴서 용량이 뭐랑 똑같으면 되죠? 무효전력과 똑같으면 된다.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P상에다가 사인 세타 또는 P에다가 뭐죠? 탄젠트 세타. 이 문제는 뭐죠? 우리 문제는 요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효전력 얼마? 60이고요.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0.6분의 0.8. 자, 계산하시면 80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나온다. 이겁니다. 80. 그래서 이렇게 해서 37번 콘덴서 문제도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38번. 자, 화력발전소 문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다는 뭐가 나왔죠? 절탕기 용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읽으면 바로 답 나온다 했죠? 무슨 탄기요? 절탕기.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 절에 가는 이유는 불공도 있지만 맛있는 뭐죠? 물을 먹으려고. 그래서 절탕기 용도는 뭐죠? 물! 바로 급수를 가열 또는 애열. 그래서 몇 번? 1번 아무렇지도 않게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풀었고,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39번.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SGR 설명할 때 한번 만났죠? 우리가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죠? 영상전류 공급하는 게 누군가, 비접지에서. 영상전류를 공급 또는 검출 나왔던 뭐죠? ZCT, 우리말로 영상 밸류기. 이건 뭐 읽으면 바로 3초 만에 나오는 문제죠. 3번.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우리가 교재에 있었던 건데 좀 어려우시면 그죠? 키워드라도 정전시 그죠? 에비전원 이 두 개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사고 정전 등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뭐죠? 정전 났죠? 그 다음 뭐죠?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에비전원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뭔가 여러분 얘기했죠? ALTS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용가가 너무 중요해 갖고 보통 이런 수용가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용가로는 이제 뭐랄까 그 신문사 중요하죠. 그리고 통신사 들어있는 건물 이런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전기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A 변전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상용 전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변전소에서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뭐죠? 인입을 받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다가 고장나면 이제 다시 뭐죠? 바뀌죠. 네가 열리고 이렇게 툭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ALTS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실기 가면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0문항을 풀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 전력은요, 좋은 출제원이 들어가서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넓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적어도 15개 이상 맞아야지, 그죠? 그동안 고생한 어떤,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5개 더 틀렸다. 이런 분들은 뭔가 조금 내공이 엉킨 거거든요.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과목처럼 자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하다 보시면 이게 다 필기고 실기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 1회2의 통합 전력공학 문제풀이 마치고요. 실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